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2017년이 어느덧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채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곳 미국과 한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격변을 이룬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오늘부터 올 한 해를 뒤흔든 이슈들을 중심으로 가는 해 2017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송년 특집 시리즈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대북 유류 공급 관련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이 미국과 함께 지난달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책임자 2명을 특별 제재했으며 중국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북한의 휘발유나 항공유 등 모든 정유 석유 제품 수출과 북한산 광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와 독자 제재, 제재 이행 감시 시스템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정제유 등 전쟁 물자 공급부터 전면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 압박을 자제하는 대신에 북한의 미사일 책임자 2명을 특별 제재했고 중국은 석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 공급과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이미 10월과 11월 2달 연속 공식적으로는 전면 중단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과 뉴스위크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노동부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특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결이 2397회에 의한 것으로 김정식은 탄도미사일의 액체 원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리병철은 ICBM 개발의 중요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은 당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적용할 것으로 시사했지만 중국이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동의하고 제재 이행까지 확약함에 따라 일방 조치는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스위크는 중국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전쟁 물자 공급을 이미 10월부터 연속으로 전면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석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의 공급은 연간 50만 배럴로 평년 수준에서 90%나 차단하기로 했지만 주 공급자인 중국은 10월과 11월 연속 2달 동안 완전 중단한 것으로 자체 교육 통계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산 철과 철광석, 아연, 납 등 광물 수입도 10월부터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 선박과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유리 등을 밀거래하는 장면을 인공위성으로 여러 번 포착했고 중국 측을 압박해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받은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북한 선박들의 비밀 운항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해상 차단을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정제유 등 전쟁 물자의 공급을 전면 차단하고 대북 제재 이행과 불법 무역 공동 감시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2017년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정반대의 대내외 정책을 밀어붙여 미국은 물론이고 지구촌을 뒤흔들어 놓은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정재계 이슈들 한면택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올 1월 20일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미국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 경쟁국 할 것 없이 지구촌 전체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령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까다롭게 하는 반이민 정책과 이민 빗장 걸기로 이민법 하나 제정하지 않고 미국 이민을 20% 이상 줄이고 있습니다. 취임 첫 해 TPP 자유무역협정과 파리기후협정 등 오바마 정책을 뒤집고 국제합의를 모조리 깨기 시작해 지구촌을 흔들어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꼬맹이 로켓맨과 늑다리라는 설전뿐만 아니라 화용과 분노, 북한의 완전한 파괴 등을 경고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 4번, 숱한武력 시위 등으로 압박했으나 핵실험 2번, 화성 12, 14, 15형 ICBM 등 16번의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상반기 안에 군사 충돌이냐 전격 협상이냐 양자택일해야 할 것으로 보여 화전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10월 초에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호텔에서 64세 부자 전문 도박사가 콘서트장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58명이나 숨지게 한 총기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올여름에는 4주 사이에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마리아가 연달아 몰아닥쳐 텍사스에서만 8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푸에르토리코에서는 60여 명의 사망자와 20만 가구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거센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할리우드에 이어 방송계에 몰아닥친 미투 캠페인, 성추문 스캔들이 워싱턴 정치권에도 휘어르쳐 최다선 민주당의 존 카니어스 하원의원과 알 프랭큰 상원의원이 정계를 떠났고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려 수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끝에 감세안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시킴으로써 데미지를 가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에서야 연방의회에서 31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초대형 감세법을 유일하게 입법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제 새해부터 경제적, 정치적으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판정받게 됩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경질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으로 불붙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12월 중순부터 폴 매나포트 전 선대위원장,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 등 4명이 기소됐고 플린 등 2명이 특검에 협조하며 트럼프 일가를 조여오고 있어 새해 어디로 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북한 문제는 집권 2년차를 맞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5대 국방과제 중 하나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지적했습니다. 더 힐은 북한 문제를 첫 번째 5대 과제로 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외교적 노력과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예산 증가를 넘어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50마일 떨어진 평창에서 열리는 2월 동계올림픽이 임박하면서 북한과의 대결은 더욱 무대 중심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 힐은 북한 문제 외에 방위 예산 증강과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분쟁, 트랜스젠더의 입대, 그리고 아프리카의 테러리즘 증대 등을 미국 주요 국방과제로 꼽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음주운전 체포, DUI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20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어제 아침 6시까지 LA 카운티에서는 148명의 운전자가 DUI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도 역시 체포된 DUI 혐의의 운전자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무려 790명이 DUI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535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LA 카운티에서는 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5시 45분쯤 로즈미드 10번 프리웨이에서 50살쯤 되는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는 이 기간 11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지난해 20명보다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HP는 아직 연휴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연말연시에 각별히 안전운전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LA 인근 상당수 도시들은 아직까지 판매할 준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마리화나 판매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들이 크다 보니 시정부들은 정작 판매 허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황 기자입니다. 당장 다음 주인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의 마리화나 판매는 현실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가한 도시는 LA를 비롯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등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페사데나와 애너하임, 리버사이드 등은 판매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고 롱비치는 다른 도시의 판매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후반기에 판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88개 시정부 가운데 LA시와 웨스트 헐리우드 단 2곳만이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을 뿐 나머지 86개 시정부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지역에서 마리화나의 판매와 재배, 유통과 생산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정부가 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청소년들에게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조사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판매 허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 허가에 나선 LA시의 경우 인구수와 조닝 비율에 따라 판매업소를 390개, 재배업소 336개, 제조업소 520개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주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은 반드시 정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최소 6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은 밤 10시를 넘길 수 없으며 업소 내 CCTV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매년 70억 달러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리화나 관련 자금을 관리할 만한 은행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연방법은 아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행은 연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이렇게 준비 부족으로 판매업자와 소비자들 불편 또 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